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헌신하면 헌신짝이 된다는 말이 딱 맞는 상황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팀을 위해 이타적인 역할에 집중하고 전술적인 희생양이 되고 있는 상황을 추갈못, 축구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것으로 유명한 영국 현지 언론이 에이징 커브라고 단정하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 대표 정론지인 일간지 텔레그래프가 프랑크푸르트와 토트넘의 유로파리그 8강 1차전이 끝난 이후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주전 선수로 나서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컬럼을 보도한 것인데요. 이 기사에 대한 영국 현지 팬들의 반응도 이제 손흥민 선수의 시대가 끝났다고 폄하하며 퇴출, 매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에 일침을 가한 맨유 레전드 리오 퍼디난드의 최신 발언이 주는 교훈이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10년 헌신을 배신한 영국 현지의 충격적인 상황, 그리고 올 여름 이적 시장에서 손흥민 선수의 거취 결정에 있어 꼭 하고 싶은 이야기까지 총정리하고 긴급 진단해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국 BBC의 보도 내용인데요. 더 스탠다드에서 이직한 니자르 킨셀라 기자, 첼시와 토트넘을 꾸준히 현장 취재해왔던 공신력 높은 기자인데 취재력은 뛰어날지 모르겠지만 축구를 보는 눈은 이 니자르 킨셀라도 별 볼 일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사를 쓴 겁니다. 그 기사 전체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흥민은 더 이상 토트넘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아닌 듯하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토트넘이 승리를 쫓는 상황에서 손흥민을 교체하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번 시즌 구단 공식 아나운서가 시즌 최고의 중요한 경기라고 표현했던 아인틀라흐트 프랑크푸르트전 경기 30분 손흥민은 10대 나이의 공격수 마티스텔과 교체됐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 결정은 충분히 납득할 만했다. 이날 32살인 손흥민은 경기에 뚜렷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 올 시즌 손흥민의 플레이를 눈으로 지켜본 결과 그는 예전만큼 빠르거나 날카롭지 않다. 따라서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이나 슈팅을 위해 공을 반박자 빠르게 치고 나가는 장면이 거의 사라졌다. 경기 시작 6분 아인트라흐트 공격수 위고 에키티케가 손흥민을 연상케 하는 돌파와 슛으로 선제골을 기록했다. 이후 26분에는 페드로 포로가 토트넘의 동점골을 터뜨렸다. 하지만 토트넘은 마땅히 가져가야 할 추가골을 얻지 못했고 프랑크푸르트의 감독 디노 톰멜러 역시 경기 후 우리가 운이 조금 좋았다고 인정했다. 그는 이어 토트넘의 측면 공격수를 대부분 잘 막아냈다라고도 덧붙였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손흥민이 토트넘의 레전드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날 그는 유럽대회 통산 67번째 경기에 출전하며 해리 케인과 함께 토트넘의 유럽대회 최다 출전 기록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케인과는 달리 손흥민은 점점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 스피드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손흥민은 최근 17경기에서 단 한 골만 기록하고 있다. 그것도 본머스와 홈 경기에서 나온 페널티킥 골이었다. 이제 손흥민은 더 이상 토트넘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로 여겨지지 않는 모습이다. 손흥민 선수가 나이가 들어서 느려졌고 과감성과 반응력이 떨어졌다라는 지적인데요. 이에 대해서 BBC의 독자들은 이런 반응들을 남겼습니다. 션이라는 팬은 개인적으로 손흥민의 문제는 단순히 그가 32살, 곧 33살이 된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나이 문제를 얘기했어요. 신체적으로 내리막길을 걷는 건 어쩔 수 없고 토트넘 팬들도 이제는 손흥민이 3, 4일마다 경기를 뛸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는 한 주 동안 충분히 휴식이 필요하고 현재 자신감도 부족해 보입니다 라고 했고요. 리처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손흥민에게도 주장 완장을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로메로에게 주는 게 좋겠어요. 1982년에도 ACC 시리즈 때 이안 보썸에게서 주장직을 빼앗았고 그 후로 모든 게 바뀌기도 했죠. 손흥민이 조금 더 자유롭게 자신의 플레이를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얘기는 손흥민 선수가 주장이다 보니까 너무 이타적으로 조금은 팀을 위해서만 뛰는 게 오히려 제한을 주고 있다라는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도 이야기를 한 팬도 있었습니다. 렌이라는 팬은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된 건 안타깝지만 나이는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제 예전처럼 빛나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팀을 위해서라도 선발에서 제외해야 한다라는 또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죠. 찰리라는 팬은 손흥민이 나이를 먹으면서 스피드가 떨어진 것이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스피드에 의존하지 않고도 경기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물론 저는 손흥민 선수가 느려지지 않았다고 보지만 체력적으로는 조금 힘든 게 맞고 그 체력적인 힘듦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을 2년 가까이 소화하다가 떨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실제 나이에 영향도 없긴 하지만 바로 이렇게 스피드를 적절히 활용하고 또 본인의 능력을 100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감독이었다면 이런 사태가 안 왔을 거다라는 것 찰리의 의견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로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정말 훌륭한 선수였고 여전히 가끔씩 빛나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제는 교체 투입 선수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1시간 정도 지난 후 지친 수비수들을 상대로 투입한다면 훨씬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마티스텔이나 오도베르를 선발로 내세워 상대 수비를 지치게 한 후 손흥민을 투입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반박하고 싶은 말은 마티스텔이든 오도베르든 선발로 나왔을 때나 교체로 나왔을 때 모두 손흥민 선수보다 치명적이거나 경기 영향력을 보여준 적이 있냐는 것이죠. 이들이 못하는 것은 개인적인 기량 문제를 떠나서 그 기량 문제도 있겠지만 감독의 운영 문제라는 것을 여전히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게 황당한 겁니다. 물론 최근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때문에 선수들이 못하고 손흥민 선수도 그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팬들도 현지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텔레그래프의 샘딘 기자, 사실은 텔레그래프가 종합 일간지 중에서 스포츠 취재 분야, 축구 취재 분야의 깊이와 공신력, 취재력이 가장 높은 매체인데 이 샘딘 기자는 수석급의 기자도 아니고 어린 기자이다 보니까 조금은 설익은 기사, 그리고 현장 취재하면서 아마도 여러 토트넘 담당 기자들이 같이 이야기하면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BBC의 니자르 킨셀라 기자와 비슷한 결의 기사가 나왔는데 그 유료 독점 기사 내용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트넘은 이제 손흥민을 선발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때다.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뒤 손흥민을 토트넘 레전드로 만든 폭발력과 골 결정력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그야말로 손흥민다운 골이 이날 경기에 있었다. 왼쪽 측면에서 안으로 파고든 뒤 박스 끝자락에서 공간을 만들어내고 강력한 슈팅을 먼 골대 쪽으로 꽂아넣는 장면. 토트넘 팬들 앞에서 펼쳐진 멋진 장면이었다. 유로파리그 8강 1차전을 빛낸 환상적인 골이었는데 문제는 그 골을 넣은 선수가 손흥민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대신 프랑크푸르트의 젊은 공격수 위고 에키티케가 이 골을 터뜨렸다. 경기 시작 6분 만에 벌어진 이 순간 손흥민은 먼 발치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마 자신도 비슷한 임팩트를 남길 기회를 가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을 것이다. 결국 손흥민에게도 기회는 찾아왔다. 후반 11분 에키티케가 골을 넣었던 것과 비슷한 위치에서 공이 손흥민에게 떨어졌다. 그는 몸을 열어 슈팅 자세를 잡았고 비슷한 파괴력을 기대하며 슛을 시도했다. 하지만 임팩트가 약했고 슈팅은 골키퍼에게 막히고 말았다. 손흥민의 순간은 그렇게 지나가 버렸다. 토트넘에서 10년 동안 헌신한 손흥민에게 이렇게 냉정한 질문을 던지는 것은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 32살이 된 손흥민은 이제 확실히 예전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의 커리어를 상징했던 폭발력과 결정력은 지금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득점도 끊겼다. 최근 클럽과 대표팀을 통틀어 17경기 동안 손흥민은 단 한 골만 넣었다. 그마저도 본머스와의 경기에서 터진 페널티킥 골이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지난 1월 15일 이후로 오픈 플레이에서의 골이 없다. 상황이 이 정도로 심각해지면서 이번 경기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기 종료 10분을 남기고 손흥민을 교체했을 때 홈팬들 사이에서는 전혀 놀라움도 불만도 나오지 않았다. 이 사실은 손흥민의 현재 폼이 어떤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토트넘의 결승골을 노리는 상황에서도 포스테코글루는 손흥민을 빼는 것이 승리에 더 가깝다고 판단한 것이다. 손흥민이 단지 지쳐있는 것일 가능성도 있다. 포스테코글루의 축구는 반복적인 고강도 스프린트를 요구하는데 손흥민은 최근 클럽 경기 18경기 중 15경기에 선발 출전했다. 몇 주 전에는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 대표팀 경기를 2차례 치르기도 했다. 이런 일정은 어떤 선수에게도 벅찰 수밖에 없다. 하물며 32살의 나이에 지난 9년간 매 시즌 평균 45경기 이상을 소화한 선수라면 더더욱 그렇다. 다행히 현재 토트넘은 한때 몸살을 앓았던 부상 악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 포스테코글루는 공격 포지션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보유하고 있다. 마티스텔은 왼쪽 측면에서 편하게 뛸 수 있고 윌슨 오도베르는 본격적인 윙어 타입이다. 히샬리성도 그 자리에서 뛸 수 있으며 어린 마이키 무어도 어떤 수비수든 겁먹게 만들 수 있는 드리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제 손흥민이 여전히 토트넘 선발에 어울리는지에 대한 질문은 점점 더 정당해지고 있다. 만약 그가 프랑크푸르트와의 2차전에도 선발로 출전한다면 그건 현재 폼 때문이 아니라 그가 과거에 쌓아온 득점력과 팀 내 위상 때문일 것이다. 어쩌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의 예전만 못한 발보다는 경험과 리더십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지 모른다. 프랑크푸르트 원정은 극도의 험난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기를 이끌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 하지만 과연 그 경험만으로 경기를 이길 수 있을까? 손흥민이 쌓아온 레전드라는 지위가 과연 20살의 오도베르, 19살의 테리 가진 폭발적인 스피드와 에너지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일까? 수년 만에 처음으로 손흥민의 입지가 진정한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런데 저는 20살의 오도베르가 19살의 테리, 그렇게 손흥민 선수만큼 빠르고 강하게 민첩하게 압박하는지 공을 수호했을 때 그렇게 치명적인지 수비 가담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손흥민 선수가 이들보다 더 열심히 압박하고 열심히 수비도 내려가고 그러면서 경기를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폭발적인 상황이 안 나오고 있는 것이지 나이가 들고 기량이 떨어져서 안 나오는 게 아닌데 착각을 하고 있다. 잘못 평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국 현지에서 이렇게 추가할모적인 반응이 있는 반면 반대로 손흥민 선수가 포스테코글루 축구의 희생양이라는 것을 아는 팬들의 반응도 있는데요. 먼저 손흥민 선수에게 매몰차게 반응한 내용입니다. 텔레그래프의 기사 댓글인데요. 샘 잭슨, 손흥민은 끝났다. 이번 시즌 끝나고 은퇴해야 한다. 나이젤 휴스, 어젯밤 손흥민은 정말 형편없었다. 공격은 물론 위험 지역에서도 공을 너무 쉽게 잃었다. 새로운 계약을 줘선 안 됐고 주장직도 줘선 안 됐다. 좋은 선수였지만 그건 과거의 이야기다. 슬랙 해리스, 이제 마이애미로 가야지. 손흥민,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는 오는 일이다. 크랭키 스콧 닉, 토트넘은 프랑크푸르트 원정 2차전에서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포스테코글루의 실험은 끝나고 그는 경질될 것이다. 새로운 감독이 손흥민을 한국이나 사우디 혹은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로 보내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고마웠다 손흥민. 이언 도널드, 손흥민은 구단의 위대한 선수였지만 모든 좋은 일에는 끝이 있다. 그를 주장으로 만든 것도 어려운 결정이었다. 이제 그를 벤치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지금은 경기력보다는 한국 시장을 위한 상품성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다. 이미 퀸즈파크 레인저스로 임대된 후계자 양민혁이 임대 중이다. 롭 가스톱, 손흥민을 벤치로 보내야 했던 시점은 2년 전이었다. 한동안 예전 같지 않았다. 토트넘에 헌신해온 훌륭한 선수였지만 결국 세월을 이길 수는 없다. 이제는 상대를 뚫지 않고 매번 공을 뒤로 돌린다. 폭발력도 스피드도 사라졌다. 추억은 감사하지만 빅클럽은 이런 변화를 빠르게 단행해야 한다. 토트넘은 지금 제대로 된 윙어 2명이 필요하다. 현재는 1명도 없다. 던컨 홀딩, 작년까지는 괜찮았는데 올해 들어서 확실히 급격히 폼이 떨어졌다. 스피드를 잃었고 더 이상 수비수를 뚫지 못한다. 지미 존스, 사우디에 팔아야 한다. 지금 팀이 그를 떠받치고 있는 수준이다. 예전의 손흥민과는 전혀 다르다. 제임스 투손, 손흥민을 빼지 못하는 이유는 아시아 팬들의 돈 때문이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 던컨 홀딩이 얘기한 대로 지난 시즌까지는 더 괜찮았고 올해 들어 폼이 떨어졌는데 올해 들어 폼이 떨어진 건 역시 팀의 경기력이 떨어지면서 손흥민 선수가 공격적인 역할을 과감하게 하기 어려워진 동료 선수들의 문제, 어린 동료 선수들을 이끌고 안정적으로 경기를 조율해야 하는 역할 때문인 거를 모르고 있는 게 답답합니다. 이런 팬들의 반응도 있었어요. 닐 세티스, 살라와 같은 나이 아닌가? 세월은 엘리트 선수들에게도 무자비하다. 살라도 같은 나이인데 그래도 여전보다 떨어졌지만 잘하고 있는 부분들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디노 케이는 손흥민을 주장으로 만든 건 큰 실수였다. 그 결정이 그의 경기를 망쳤다라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장이다 보니까 좀 더 이타적으로 팀을 위해 희생하는 경기력만 보이게 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장점이 사라졌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고요. 조나선 헐은 손흥민은 단순히 너무 지친 것이다. 이번 시즌 토트넘과 한국 대표팀에서 너무 많은 경기를 치렀다. 이제 신중하게 기용해야 한다라면서 역시 체력 문제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마틴 스미스는 손흥민 선수가 왜 어떤 경기는 선발이고 어떤 경기는 벤치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된다. 올 시즌 손흥민의 최고의 퍼포먼스는 오히려 교체로 나왔을 때였다면서 조커로 투입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러비시 룰스라는 팬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나이 에메리가 관심 가질 거다. 손흥민은 여전히 퀄리티 있는 선수다. 토트넘에서 잘못 쓰는 거야. 에스턴 빌라에 에메리가 데려가면 더 잘할걸? 에메리가 실제로 나온다고 하면 데려갈걸?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어나더 스테레오타입이라는 팬도 토트넘은 손흥민을 본머스나 브렌트포드, 브라이턴, 풀럼 같은 팀으로 보내야 한다. 좋은 감독과 팀에서 그의 실력을 다시 살릴 수 있을 거다. 게다가 이 팀들은 내년에 유럽 대항전 진출 가능성이 있다. 즉 우승권의 빅클럽은 아니어도 지금 굉장히 좋은 경기력, 토트넘과 좋은 순위, 유럽 대항전에 나갈 때 경험 있는 선수가 팀을 이끌어야 하는 그런 팀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면 그 팀의 에이스가 되면서 그 팀이 깜짝 놀랄 우승 도전도 할 수 있게 이끌 수 있다. 여전히 건재하다고 얘기한 것이고 토트넘이 잘 못 쓰는 거라고 얘기한 것이죠. 제스 데드도 손흥민도 해리케인처럼 새로운 도전을 원할 것 같다며 올여름 이적 가능성을 이야기했고요. 데이비드 피트맨은 손흥민과 케인이 훌륭한 호흡을 보여줬었는데 케인이 떠난 이후 손흥민은 전혀 새로운 파트너와 호흡을 맞추지 못했다라며 케인 이후 손흥민 선수와 보조를 맞출 동료가 없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축구를 제대로 볼 줄 아는 팬들의 반응은 여기에 있는데요. 리 맥컬린, 손흥민의 가장 큰 문제는 엔지 포스테코글루다. 전술 부재와 형편없는 스쿼드 관리. 이건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크리스 리브스, 사실 토트넘은 지루하고 느린 축구를 하고 있다. 상대팀은 쉽게 수비할 수 있다. 메디슨만 봉쇄하면 공격이 막힌다. 솔랑키가 얼마나 많은 슛이나 찬스를 가져갔는지 생각해봐라. 매번 같은 문제다. 토트넘의 현재 방식은 손흥민 스타일에 맞지 않는다. 지난 시즌 본머스에서 엄청난 골을 넣었던 솔랑키도 지금 골도 못 넣고 부진해 있는데 이거 손흥민의 문제냐? 팀이 잘 못 쓰는 거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찰스 엘러도 얘기합니다. 포스테코글루의 얘기를 하면 동의한다. 그의 훈련 방식이 선수들의 부상과 폼 저하를 초래했다. 다들 지쳐있고 포스테코 스타일을 더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마크 톰슨,
양발을 다 쓸 수 있는 경기를 한다면 좋을 텐데 대부분의 선수들도 그렇지만 훈련할 때 대체 뭘 하는지 궁금하다. 훈련을 제대로 못하고 경기 준비가 제대로 안 되니까 못하고 있는 거라고 지적한 거고요. 에릭 기본스는 손흥민은 지금 토트넘의 선수 전체와 비슷하다. 현재 시스템이 너무 많은 러닝을 요구하고 있다. 짧은 기간이라면 버틸 수 있어도 시즌 내내 그리고 유럽 대항전까지 치르는 상황에서는 버티기가 힘들다. 무리한 전술 때문이라는 것이죠. 스튜어트 데이비스. 손흥민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시각으로 보고 있다. 그가 부진한 건 그가 소속된 팀 자체가 토트넘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다. 손흥민이 지난 수년간 토트넘을 위해 정말 많이 뛰었다. 이제 다소 체력이 떨어졌더라도 70분 정도를 선발로 뛰거나 교체 카드로 활용해야 되는 때가 온 것뿐이다. 경기력 문제가 아니라 체력이 떨어졌을 뿐이다라고 역시 얘기한 것이고 그 원인은 역시나 포스테코글루죠. 이런 반응에 대해서 느껴지는 바가 있습니다. 리오 퍼디난드가 리버풀과 계약이 끝나면서 레알 마드리드로 가기로 결정한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가 리버풀 팬들로부터 배신자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충성심 같은 말은 지금 당장 축구계에서 퇴출시켜야 돼. 그딴 거 이제 없어. 나를 믿어. 만약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가 부상을 당했다거나 폼을 조금이라도 잃었다고 해보자. 구단은 당장 그동안 고마웠어 잘가 이럴걸? 그렇게 방출해버릴걸? 팬들도 그래. 오마이갓 무슨 소리야. 그는 우리가 키운 유스 출신 선수잖아. 1, 2년 더 기회를 줘야지. 다시 더 나은 폼을 되찾게 기다려줘야지. 이렇게 말 안 할걸? 오히려 당장 그 선수 빼라고 할 거야. 채팅방에서 SNS에서 난리치겠지. 이 선수 끝났어. 이제 끝났다. 방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선수들에게만 충성심이라는 말 이야기하지 마. 그런 시대는 이미 가고 없어. 트렌트에게 한마디 하고 싶네. 레알 마드리드로 가서 즐기면서 축구해. 그리고 커리어가 끝날 때까지 뒤를 돌아보지 마. 유스 출신 선수에게도 이렇게 냉혹하게 대하는 게 영국 현지 팬들과 구단의 반응인데 선수들만 왜 팀에 충성을 해야 되느냐. 토트넘의 유스 출신도 아니고 토트넘에 정말 큰 애정을 갖고 뛰어온 손흥민 선수인데 영국 언론도 토트넘 담당 기자도 토트넘 팬들도 물론 일부 아닌 팬들도 있지만 손흥민 선수가 잘하고 있다는 거를 오히려 외면하는 게 아닐까? 제대로 봐주지 않는 게 아닐까? 독일의 정론지 키커는 손흥민 선수가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에서 보여줬던 전술적 영향력을 이야기하면서 필드 플레이어 중에 최고 평점, 실제로 토트넘 선수 중에 최고 평점을 줬고 굉장히 좋은 골을 넣었다고 영국 현지에서 찬사를 보냈던 프랑크푸르트의 위고 에키티케와 같은 평점 2.5점을 줬어요. 독일에서는 평점 1점이 1등급 최고점이고 5점, 6점이 최하등급이기 때문에 3점이 보통이라는 평가인데 2.5점이면 잘했다는 평가거든요. 영국에서 경기 최우수 선수로 꼽았던 메디슨이 3.5점이었으니까 손흥민 선수보다 1점이라도 낮았어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언제나처럼 성실하게 뛰었고 공을 거의 자석처럼 끌어당기면서 본인이 공을 다 주도했다. 동점골을 이끄는 것도 기여했다. 다만 수차례의 크로스 여러 번 있었지만 그게 조금 효과적으로 살리지 못한 게 아쉬웠다. 그 정도 평가였지 경기력 자체가 좋았다고 평가했거든요. 어떤 부분이냐 바로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반 26분 포로의 동점골 때 손흥민 선수가 사이드 뒤에서 기가 막힌 오른발 로빙스루 패스를 솔랑키에게 주고 솔랑키가 메디슨에게 메디슨이 포로에게 연결하면서 골이 나왔는데 이렇게 상대 수비를 모두 한 번의 패스로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로빙스루가 결정적이었고 이런 패스를 원래 손흥민 선수가 받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런 패스를 해줄 선수도 이런 판단을 하는 선수도 이런 시야를 가진 선수도 없는 게 토트넘의 문제이고 지금 손흥민 선수는 풀백 우도기가 공격하게 뒤에서 보조해주고 수비 커버해주고 패스 연결해주고 이러고만 있는데 무슨 그러면서 압박도 하고 그러다가 가끔 슈팅 기회가 오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는 것이죠. 손흥민 선수는 이날 전반 초반에도 솔랑키의 헤더 슈팅을 이끌면서 사이드 뒤에도 또 한 번 좋은 패스를 연결했었는데 솔랑키의 결정력이 아쉬웠고 또 후반전 58분에도 우도기가 오히려 문전으로 침투할 때 로빙 패스를 기가 막히게 옵사이드에 안 걸리게 줬고 이 크로스가 아쉽게 수비에게 차단되긴 했지만 좋은 기회를 많이 만든 패스가 손흥민 선수에게 나왔단 말이죠. 56분에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 막힌 건 아쉬웠지만 이 슈팅도 0점 조준이 여러 번 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와야지 감이 살아나는 거지 가끔 오고 또 많이 뛰면서 다리가 지친 상태에서 오면 누구라도 슈팅이 정확하게 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게다가 이 평균 이시를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아예 사이드에 벌려 있는데 안쪽에 하프 스페이스를 들어가서 손흥민 존을 차지해줘야 되는데 그 위치를 메디슨이나 우도기가 차지하면서도 솔랑키와 연계가 안 되는 하프 스페이스 실종 축구라는 가운데 실제로 손흥민 선수는 4백이나 3백에서의 윙백, 풀백 같은 사이드 플레이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슈팅을 때리냐는 거죠. 어떻게 폭발력을 보이고 득점을 하냐. 골대와 거리가 먼데 그걸 모르고 왜 이딴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이날 경기 득점 찬스 패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3위였고 득점 찬스 리시브 득점을 할 수 있는 기회에서 공을 어디서 받았느냐는 기록에서는 6위에 불과했습니다. 득점할 수 있는 기회에서 공을 받아야 슈팅을 하지 폭발력을 보여주지 골을 넣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는 것이죠. 전술적으로 희생이 되고 있는데 독일 분데스리가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서는 프랑크푸르트와 토트넘의 경기가 끝나고 나서 함부르크 시절 손흥민 선수의 프랑크푸르트전 사진을 함께 올리며
Nice to see you again Son이라는 글을 올렸고 여전히 손흥민 선수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고 존중심을 표현했고 그 댓글에도 함부르크 레전드 그가 분데스리가에 와서 뛰었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 한편은 포스테코글루가 손흥민 선수의 영혼을 죽이고 있다. 그의 재능을 많은 어린 선수를 보조하는 것에만 지원하는 것에만 낭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분데스리가로 다시 데려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영국에서 손흥민 선수의 진가를 못 알아보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충성하면서 남았던 이런 계약들 토트넘과 함께 성공하고 토트넘과 함께 우승하고자 하는 토트넘의 레전드로서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그 충성심이 배신당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결정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챔스 결승 진출시켰을 때 맨시티, 콘테 체제에서 득점왕 차지했을 때 리버풀이 원했고 꾸준히 맨유가 원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에 남아왔던 손흥민 선수였거든요. 유벤투스, 나폴리, 바르셀로나가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나가고자 조금은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면 충분히 협상이 됐을 텐데 손흥민 선수 본인도 별로 움직일 생각을 갖지 않다 보니까 이적 추진이 안 됐었거든요. 이제라도 손흥민 선수가 그런 미련을 버리고 올 여름 이적 시장에는 남은 1년 연장 옵션 기간을 다 채우고 한 번 더 도전하겠다라는 마음 먹지 말고 이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감한 움직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길 바랍니다. 과연 프랑크푸르트와 유로파리그 8강 2차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올 시즌이 끝난 이후 손흥민 선수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현지의 독점적인 정보, 한준TV가 독점적으로 취재한 내밀한 정보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한국인으로서 정말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최근 국내에서 큰 화제가 되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영상이 있었습니다. 여기 자신의 몸에 몇 배는 되어 보이는 리어카를 끌고 가는 노인이 보입니다. 집 앞 길목엔 폐지가 쌓여 있고 단칸방 집에는 화장실 하나 없이 외부 공용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참담한 환경에서 살고 계신 분이 6.25 전쟁 참전용사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인데요. 정전 이후 마땅한 일자리를 찾을 수 없던 참전용사는 노후 준비가 되지 않아 지금까지 생계를 위해 폐지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참전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 듯 집안 한가운데에는 표창장을 걸어둔 것이 보여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참담한 현실은 얼마 전 인프레시라는 기업이 참전용사의 상황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널리 알리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참전용사를 찾아가 함께 식사를 하고 폐지도 함께 주우면서 참전용사들의 일상을 체험한 이들은 그에게 가장 필요한 후원금을 전달하고 지속적인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인프레시, 이 기업이 진짜 대단한 일을 많이 합니다. 90대 고령의 참전용사들이 생활고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 찾아가 주거 개선, 물품 지원, 식비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참전용사까지도 찾아가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작년 한 해만 해도 여기 보이는 수십 명의 참전용사님들이 도움을 받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훌륭한 기업과 함께 참전용사님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굿즈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후원 티셔츠인데요. 이 티셔츠는 Things to Remember, 기억이라는 주제로 참전용사님들의 희생, 헌신을 잊지 말자는 취지로 제작이 되었고요. 화이트, 블랙 두 가지 컬러의 옆면 태극기 라벨이 포인트로 들어간 심플하고 일상에서 착용하기 좋은 티셔츠입니다. 무엇보다 수익금 일부가 참전용사님들께 후원되고 기업명이 아닌 구매자 성함으로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동참해주시면 정말 많은 영웅들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구매한 분들에 한해서 두 분에게 토트넘 직관 티켓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인데요. 고정 댓글에 티셔츠 구매 링크를 적어두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